예, 안녕하세요. 노선호입니다. 두 번째 시간에는 앞서서 첫 번째 방송에서 예고 드렸듯이 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지, 2020년 주식시장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. 1월 1평균 수출액 14개월 만에 증가, 수출 반등 조짐 보인다고 합니다. 참, 이 뉴스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1월 수출액이 433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462억 달러보다 6.1% 줄었다.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내는 뉴스들도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기자들 그리고 각 언론사마다 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 해석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.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는 설이 2월 달에 있었고요. 이번에는 설이 1월 달에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해본다면은 수출액이 14개월 만에 증가했다. 이렇게 보는 게 맞다.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일평균 수출액, 그러니까 조업 일수, 영업 일수로만 따졌을 때는요. 지난해 1월 19억 1000만 달러보다 올해 1월은 20억 2천만 달러로 4.8% 정도 증가하는 흐름으로 14개월 만에 좀 반등을 했다.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 국내 수출이 잘 되고 있다. 이 부분이 일단 주말에 나왔던 뉴스예요.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크게 좀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.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. 특히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, 작년에는 좀 상당히 심했었죠.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, 그리고 이전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여줬듯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다우지수의 흐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. 나스닥 지수의 흐름 마찬가지, S&P 500 지수 마찬가지. 지금 미국 시장의 움직임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미국도 좋고 국내도 좋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,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인데요. 일단 단기적으로 그런 우려를 딛고 결국은 중국 쪽에서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은 중국 경제도 워낙 인구도 많고 소비도 워낙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.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주식시장의 흐름 지금 주봉상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. 2018년도 1월 달에 260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미중 갈등이라던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악화 문제로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죠. 작년 8월 달에 이제 189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흐름상 좋지 못했는데요. 그 이후에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또 급격도로 좀 회복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설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어요. 설 전까지만 해도 227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하는 흐름으로 2019년도 고점은 돌파를 하는 52주 신고가 흐름을 보였고요. 네, 한 주 만에 지금 상당히 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200포인트를 하회하는 또 2119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.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. 2080포인트, 2050포인트, 최악의 경우에는 2000포인트를 또 한 번 하회할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죠. 지금 약간의 좀 의학적인 그런 문제가 좀 발발을 했는데 세계보건기구도 잘 나서고 있고요. 또 증시가, 국내 증시가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면은, 만약에 다시 한번 1891포인트까지 떨어진다면은
경기 부양을 하겠죠.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국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2,500포인트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고요.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.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. 작년 하반기에도 8월부터 1월까지 계속 상승을 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은 계속 울었어요. 아, 내 주식은 안 올라가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올라간다.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았습니다. 그런 분들은 아, 내 주식은 안 올라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올라간다. 한탄을 할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시면 돼요. 삼성전자를 사시면 되고요.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시면 됩니다. 시장은 지수는 항상 모든 종목들의 평균이죠. 그래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. 우리 학창시절에 뭐 반평균이 60점에서 80점으로 올라간다고 모든 학생들이 다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.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올라가겠지만 시험 문제를 아무리 쉽게 내도 공부를 하지 않고 노는 학생들은 성적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죠. 주식도 마찬가지예요.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.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항상 주도주들만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 역시 주도주에 탑승을 해야 돼요. 주도주에 탑승을 하지 않고 소외를 받으면은 정말 힘듭니다.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좀 대형 IT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작년 하반기에 많이 올랐습니다. 올해 시장이 오른다면 반드시 또 그들 종목 위주로 올라갈 거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아, 나는 모르겠다. 아, 나는 종목 못 고르겠다. 이러신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죠. 코덱스 레버리지. 뭐 코덱스에 보면은 뭐 KLX 300 레버리지도 있고요. 상당히 많습니다. 코덱스 종목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. ETF라고 하는데 어차피 주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식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코덱스 쪽 종목들 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좋겠죠. 레버리지 있게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하락할 때 좀 매수한다.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좀 올해 분명히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. 수출 민감 대형 업종 중심으로 그리고 정말 자신이 없다. 난 종목을 못 고르겠다. 그럼 지수 ETF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비중을 100%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. 항상 좀 분할 매수 그리고 또 상승할 때는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앞으로 뭔가 좀 제가 우량주 수익 매매 전문가다 보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사야 될지 단기적으로 또 차익 실현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시장이 갑자기 좀 경제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서 또 손절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 해답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유튜브 구독하기,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 방송 녹화로는 이제 지금 그래도 시장에서 좀 매수해 봐야 될 종목들 한두 가지 종목들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일요일날 좀 쉬시면서 잘 시청해 주시고요. 좋아요와